제가 채널 H에서 우리 해밀리님들 이거는 어디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저거는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하는 음식들이 참 많았죠. 댓글로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이런 댓글들 달아주셨는데, 사실 이런 음식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로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건강에는 전혀 이롭지 않은 음식, 하지만 입에는 정말 착착 붙는 음식 정말 멀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카스거든요. 그래서 먹었더니 어머, 환자분이 김 원장님도 이런 거 먹어요? 저 좋아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안 먹는 음식 딱 3가지만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민물고기입니다. 자연산 송어, 메기, 쏘가리, 잉어. 공통점은 소주 생각난다가 아니라 민물고기 그리고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 담도암 때문입니다. 담도암은 암 중에서 독한 암이다라고 분류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담도암 사망률 1위 나라입니다. 생소하지만 치명적이잖아요, 이 담도암은. 근데 초기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좀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세포 병리학적으로 진단 민감도가 낮아요. 그래서 암 발견이 쉽지는 않습니다. 담도암의 원인이 뭐야? 딱 4가지만 추리자면 간흡충 감염, 만성 B형, 만성 B, C형 간염, 3cm 이상 큰 담석, 비만 등을 들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확실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간흡충. 세계보건기구도 이 간흡충 감염이 담도암의 원인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간흡충은 크로노키스 시넨시스라고 불리우는 담간에 기생하는 담홍색 기생충입니다. 옛날에는 간디스토마라고 불렀어요. 간흡충증을 유발합니다. 흡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빨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신체 기관에게 빨판으로 딱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흡충은 사이즈가 큰 것은 10cm, 작은 것은 0.1mm 정도인데 반드시 중간 숙주를 거쳐서 최종 숙주 포유류로 들어갑니다. 간흡충이 내 담도에 기생하면서 담도에 염증을 일으켜서 간암, 담도암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간경변을 유발하는데, 간흡충은 주로 강에서 직접 잡거나 채취한 자연산 민물고기, 송어, 메기, 쏘가리, 잉어 이런 것들이 민물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다가 감염됩니다. 그럼 양식은요? 간흡충 감염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연산 잉어과 민물고기의 회, 젓갈, 조림, 그리고 오염된 칼, 도마 등을 통해서 경구 감염됩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냐? 이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민물고기 조리할 때는 칼하고 도마, 이 주방용품 필히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민물고기 생식하는 거 안 먹겠다 생각하세요. 고기 살 속의 유충은 식초 속에서 25시간, 간장에서 19시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소금에 절여도 2달까지는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괜찮다, 초간장에 와사비 곁들여 먹으면 다 살균 되거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소금에 절여도 안 죽어요. 날 것으로 먹지 않은 것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액상과당에 들어있는 각종 음료입니다. 제가 채널 H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 그러니까 설탕이나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우리가 가당음료라고 하잖아요.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스포츠 음료, 달달한 커피, 시럽 넣은 과일 주스, 스무디 다 가당음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가당음료는 식품으로서의 영양적 가치가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0.00001g도 없습니다. 음식이라는 거 우리가 먹어서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가당음료는 그렇지 않아요. 칼로리만 높고 신체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저장되기가 쉽습니다. 살찌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영양가 없이 오로지 온리 열량만 있는 음식을 MT 칼로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단맛 나는 음료 마시고 나면 갈증을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을 부추기잖아요. 음료를 더 많이 마시게 만듭니다. 제일 문제인 거는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소화 흡수가 빨라요. 씹어서 우리가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거기 때문에 고체 음식이 소화 분해되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라고 한다면, 가당음료는 15분 정도 되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저장 호르몬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지죠. 혈중 포도당을 세포에 저장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게 인슐린인데
분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당 음료 속 당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신체 에너지로 쓰이기도 전에 바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면서 내장지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죠. 과일 주스는 괜찮지요? 아닙니다. 생과일을 압착해서 짜낸 과일 주스에는 생과일의 과당이 압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과당은 간을 한번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과당 섭취가 늘어나면 간의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그리고 지방산 합성이 증가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 요산도 증가해요. 통풍,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대사증후군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기분 좋지 않을 때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기분이 정말 올라갑니다.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일수록 어때요? 맛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충동적으로 과식하게 만듭니다. 아이스크림 속 당분, 지방이 우리 뇌에서 충동,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중독하고 좀 유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 네, 자연 식재료에 여기 감미료, 방부제 이게 첨가한 제품이잖아요. 가공 과정이 한 단계가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원재료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리얼, 케이크, 과자, 통조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유통기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가고 향미료, 착색제 등으로 맛하고 향을 좋게 만들어요. 당분, 나트륨 함량 높습니다. 가공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을 좋아할수록 살찌고 이형 당뇨, 암, 심혈관 질환, 다양한 질환의 발생 위험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끊어야겠네 생각이 드시죠? 오늘은 제가 절대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 날로 먹는 거,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음식이잖아요. 입에 착 붙고 단 음식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는 쓴 법입니다. 옳게 알고 대비하셔야겠죠. 자연산 민물고기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해밀리 하시기 바랄게요.